으악! 한밤중에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노르웨이 왕실의 25살 레아 공주가 또다시 류마티스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더 이상은 힘듭니다. 의료진들의 안타까운 대화가 오갑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의 온돌이 레아 공주를 넘어서 노르웨이 전역을 완전히 뒤바꿔 놨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왕실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에밀 하긴센입니다. 제 사연의 주인공은 노르웨이 공주 레아 에드베르그로 그녀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고통이 있었습니다. 공주는 3년 전 갑작스럽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무릎과 손가락 관절에 가벼운 통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통증은 전신으로 퍼졌고 특히 추운 겨울철이면 그녀는 밤새 고통 속에서 잠들지 못하곤 했습니다. 왕실 의료진은 유럽 최고의 의료기술과 장비를 총동원해 치료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주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날로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물리치료를 맡으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에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의료기술과 제가 배운 모든 치료 방법이 통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 치료사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 관절 통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최첨단 의료기술로도 풀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주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난방 시스템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 방식이 단순히 온도를 올리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바닥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열기가 관절의 혈류 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경험해보기로 결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추운 날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기도 노르웨이처럼 춥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곳에서 만나게 된 따뜻한 문화와 기술은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강원도의 한옥스테이에서 온돌을 처음 체험했을 때 저는 바닥에서 은은하게 전해지는 열기에 놀랐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몸 전체로 퍼지는 그 느낌은 기존의 난방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온돌이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기술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주님의 류마티스 통증을 완화하기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온돌 전문가 박도연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도연 씨는 온돌에 대해 평생을 연구한 전문가로 전통 난방 방식을 현대 기술과 접목시켜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돌에 대한 열정과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고 온돌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장인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제게 온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온돌의 기원부터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2000여 년 전 고구려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추운 북방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구려의 선조들은 바닥 난방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닥 아래의 화덕과 굴뚝을 연결해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선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박 씨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온돌을 사용하는 장면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온돌 위에 앉아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며 추운 겨울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고구려는 추운 기후에서도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 전통이 조선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지혜와 과학적 사고가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온돌은 그저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기술이었습니다. 박도연 씨는 온돌이 가진 현대적 가치를 설명하며 이 기술이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을 넘어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온돌에서 발생하는 원적 외선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온돌은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며 통증을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 자료를 보여주며 박도연 씨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치료적인 효과를 가진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최첨단 의료기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고대의 난방 방식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세한 임상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저를 설득했습니다. 온돌 환경에서 생활한 류마티스 환자들이 통증 완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경험했다는 자료는 제가 가진 의심을 조금씩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일 뿐 아니라 한국의 공동체 문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온돌로 데운 따뜻한 방 안에서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내며 온돌은 따뜻한 온기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옥 스테이의 온돌 위에 누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열기는 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동시에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박도연 씨의 말과 보여준 자료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온돌이 공주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했던 제 마음이 이제는 점차 믿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박도연 씨와 온돌 시스템을 노르웨이에 도입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구체적인 기술 자료와 설계도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로 돌아가 공주님께 온돌을 소개할 준비를 시작하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온돌은 저에게 단순한 난방 방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온돌이 단순히 따뜻한 바닥을 넘어 공주님의 삶의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박도연 씨와의 협력을 약속한 뒤 저는 노르웨이로 돌아가 온돌을 공주님의 거처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는 왕실의 신뢰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돌에 대한 저의 제안을 왕실, 의료진과 건축 담당자들에게 처음 이야기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류마티스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요?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고대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 씨가 제공한 온돌의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온돌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 온돌에서 발생하는 원적 외선이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그리고 실제 임상 사례와 환자들의 통증 완화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중 의료진의 표정은 처음엔 냉담했지만 점차 관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향상된 사례와 관절 통증, 감소 그래프를 보여줄 때는 의료진조차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설득이 어려웠던 사람은 공주의 주치의였던 미즈 박사였습니다. 그는 유럽 최고의 류마티스 전문의로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관절 통증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흥미롭긴 하군요.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마침내 조심스레 동의했습니다. 결국 왕실은 공주님의 새로운 거처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박도연 씨는 팀을 이끌고 노르웨이에 직접 와서 온돌 설치 작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기후와 환경을 고려해 설계를 조정하며 전통 온돌 방식과 현대 기술을 접목해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박 씨는 저와 긴밀히 협력하며 공주님이 머물 방을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설치 작업이 끝난 후 저는 공주님을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주님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온돌 바닥 위에 앉아보자마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공주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공주님에게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밀 온돌 덕분에 어젯밤엔 통증 없이 잠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공주님은 매일 온돌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점차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온돌은 그녀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왕실 의료진 역시 공주님의 변화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것은 물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입니다. 미즈 박사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인정해야겠군요. 온돌이 공주님께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 공주님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며 온돌에 대한 왕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노르웨이의 기후에 적합한 온돌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박도연 씨와 그의 팀은 왕실의 요청을 받아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노르웨이에서도 건강한 삶을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공주님께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희망이 되었고 삶의 질을 되찾는 기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온돌을 도입한 이후 그녀는 한국에서 온 이 작은 바닥이 제 삶을 바꿨어요. 에밀 한국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저 역시 온돌을 경험하고 공주님께 도입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을 제공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와 기술의 깊은 감사를 느끼며 온돌이 공주님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돌의 따뜻함은 단순히 바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녹이는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주님께 온돌이 설치된 지 몇 달이 지나자 왕실 내에서도 온돌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주님은 온돌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지내셨고 건강 또한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왕실 의료진조차도 이런 전통 방식이 현대의학에서도 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다니 놀랍습니다. 라며 감탄했죠. 그 이야기는 점차 왕실 직원과 방문객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공주님이 온돌 위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입소문을 타고 전해지자 온돌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추운 노르웨이 겨울을 보내는데 온돌이 탁월하다는 소식이 퍼지며 왕실 외부에서도 온돌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왕실 관계자들이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변에 전한 경험담은 한결같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집안 전체를 감싸줍니다. 추운 겨울이 이제는 덜 두렵게 느껴져요. 이처럼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에 편안함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노르웨이 뉴스에서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노르웨이 가정에서 한국의 온돌 도입 열풍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에서는 왕실의 사례를 통해 알려진 온돌이 일반 가정으로 확산되며 겨울철 난방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건축회사에서는 온돌 설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고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노르웨이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되어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난방 방식의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이 융합된 결과물이었고 이를 통해 노르웨이 국민들은 한국 문화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전해진 온돌이 노르웨이의 추운 겨울을 바꿨다 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 역시 온돌을 도입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현대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문화의 가치는 단지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 곳곳에서 한국 온돌을 설치한 가정을 볼 때마다 저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공주님을 위해 도입했던 온돌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따뜻함과 행복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기술이며 문화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도구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와 많은 노르웨이 국민들이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온돌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밀 하겐센 씨가 대견하시면 구독을, 온돌이 자랑스러우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요즘 날이 춥죠? 다들 온돌을 쓰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온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